자, 오늘 배울 거는 첫 번째, 그쵸? 집합과 명제에서 첫 번째 중단은 집합이 끝났고요. 두 번째 중단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명제가 될 건데, 오늘 배우게 될 건 명제가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원에서 명제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제와 조건. 도대체 명제와 조건이 무언지라는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명제의 정의는 아주 심플해요. 자, 객관성에 있어요. 집합과 비슷합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명제의 조건, 첫 번째 정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참, 거짓의 판단이에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해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붙어야 돼요. 그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족발은 맛있다. 이건 참이네. 그죠?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혜림이가 맛이 없었다고. 족발 그거 찐득찐득하고 그죠? 그래서 별로예요. 족발 안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건데요. 아, 그래요? 뭐로 가야 되지? 그러면 이런 거지. 고수는 맛있다. 고수 좋아하시는 분?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예요. 고수에서 비누 맛을 느끼는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고수를 먹을 때 비누 맛이 나는데 이러면은 고수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고수의 맛과 한국인이 느끼는 고수의 맛이 다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청양고추를 좋아하는 사람, 청양고추는 맛있다. 나는 사실 너무 매워서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 와이프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뭘 끓이면 갖고 청양고추를 넣고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한번 딱 씹었는데, 뭐야 이거. 근데 왜 청양고추 넣었는데 그때서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그런 중요한 인포메이션은 미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이라기보다는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참거짓의 판단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실 나중에는 이거 말장난이고 객관성보다는 참거짓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해지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이 승우잖아요. 승우. 그죠? 승우는 돼지다. 아이씨,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승우는 뚱뚱하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새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이게 또 사회생활을 할 줄 아네. 그죠? 이거 웬만하면 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고도비만인 사람들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쪄가지고, 그지? 맞아? 200kg 나가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날 딱 보면 어때요? 제 정도만 돼도 나 살만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그쵸? 명제 아니야. 그런데 그래, 제가 뭐 차승우는 진돗개다. 진돗개다. 진돗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진돗개죠. 맞습니까? 진돗개다. 그러면은 참이야? 거짓이죠. 야, 난 개가 아니잖아. 내가 개 같아요? 내가 개입니까? 나는 개가 아니잖아. 그쵸? 진도만 나가는 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치? 지금, 닥치세요. 야, 봐. 진도만 나가는 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만약에 그 진돗개를 명명한다면, 난 개가 아니거든요. 나는 영장류잖아요. 영장류라고 하냐? 사람을? 아무튼, 포유류는, 아무튼 개는 아니잖아. 객관은 아니잖아, 내가. 그죠? 맞습니까? 객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명제입니까?
이건 명제가 맞아. 왜냐면 거짓이 거짓이 확실하니까 명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거짓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좀 여러분들한테 참고해 드리자면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예요. 왜냐면 여기 봐. 1 더하기 3은 7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명제냐? 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 왜? 1 더하기 3은 7이 아니거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명제 판단의 유무, 그러니까 명제냐 아니냐를 물어본 건데 거기서 한 발 더 가서 참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실. 왜냐면 거짓이니까. 명제냐라고 물어봤는데 마치 뭐라고 물어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참이게 거짓이게 물어본 것 같은 거지. 그쵸? 명제야? 맞다고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명제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이 7이다 라고 돼 있으면 명제예요.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도 뭡니까? 명제라고 꼭 판단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온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이 명제가 아닐 거라는 사고 때문에 그런데 거짓인 것도 명제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자, 조건은 대개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방정식, 부등식들을 조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무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 말할 수가 없어. x가 뭔데? x가 뭔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한 거지. 소개팅 받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무조건 콜합니까? 내야? 아씨. 그럴 수도 있지. 소개팅 할래? 그러면 당연히 조건반사로 물어봐야겠죠. 어디 살아? 부모님은 살아 계셔. 연봉은 얼만데? 차는 뭔데? 그쵸? 적금은 붓고 있대? 뭐죠? 건강검진은 받았대? 뭐 이런 거 딱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죠? 그쵸? 어떤 사람인데? 라고 정도 물어보겠죠. 그쵸? 무조건 참을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x가 1입니까? 그쵸? 아니,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죠? 아무튼 내 말은 그런 건 아니죠. 그쵸? 이거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라고 해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그죠? 피조건. x가 1이라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조건은, 웬만해서 조건 같은 경우는 명제가 되지 못합니다. 혼자로서는. 조건은 혼자로서는 조건이 안 돼요. 대개는이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x가 1보다 크다. 이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뭐야? 이건 참이야. 그쵸? 실수를 제곱하면 0 또는 양수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무조건 명제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지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는 조건이야. 얘가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건을 2개 붙였을 때 비로소 명제로서의 느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Q는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를 조건문으로서 명제를 볼 때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으로 적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명제로서의 표현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조건이 붙었을 때 명제가 생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 P, 이 조건문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만드는 거야. P 조건이 참이 되려면 X가 1이면 참이죠. 자, 그 다음에 Q 조건이 있는데 Q 조건 X제곱은 1인데 X제곱은 언제 1이 됩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 참이죠. 그쵸? 뭐 정확하게 적으면 플러스 1은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얘네 둘을 뭐라고 해요? 그 조건, P 조건의 진리집합, Q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진리집합이라는 건, 그죠?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그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맞아? 그러면 자, 질문이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입니까? 그렇죠. 1은 제곱하면 1이거든. 그죠? 그래서 p이면 q가 참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진리집합은 얘가 참일 때 항상 어떤 포함 관계를 유지하냐면 작은 집합이면 큰 집합 이렇게 포함이 형성될 때 명제는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1단원을 뭐라고 불러? 집합과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명제의 참거짓은 항상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한다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선생님이 왜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과 조건이 붙었을 때 명제가 되고요. 웬만하면. 그죠? 이때 앞조건과 뒷조건을 놓고 봤을 때 앞조건이 뒷조건에 포함되는 형태일 때 명제가 참입니다. 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승우는 남자다. 자, 승우라는 집합은 하나죠. 근데 남자라는 집합 뭐 2,500만 정도 되겠지. 한국에서. 그죠? 전체 집합을 대한민국으로 잡는다는. 그럼 승우가 남자다. 참이죠. 그죠?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면 승우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버지 네임이 다 승우입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뒤집혀서 명제가 작성이 되면 무조건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야 참이라면 뒤집어지면 거짓이 된다라는 것도 살짝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앞에 게 뒤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것이 일단 진리집합에 대한 표현이고 참거짓도 살짝 보태봤어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명제의 부정인데, 자, 부정은 여집합과 그냥 똑같아요.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자, x가 1이었다 라고 하면 부정은 뭡니까? x는 1이 아니다가 됩니다. 부정. 알겠죠? 그래서 부정은요, p의 부정은 뭐라고 씁니까? not p라고 하는데 그냥 물결 p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야? p의 부정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not p. 됐습니까? 그러면 진리집합이라는 건 얘는 라지 p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될까?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진리집합은. 관계는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문장을 부정하다 보면 당연히 이상한 부정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부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봤어요. 모든 햄버거는 고기가 들어있다. 참입니까? 거짓이죠. 명제는 거짓이죠. 치킨버거도 있고요. 피쉬버거도 있고요. 그렇죠? 새우버거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부정하라고 해요. 부정한다고 칩시다. 얘를 부정해. 모든의 부정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모든 햄버거는이니까 햄버거는 뭐 모든은 그래 뭐 어떤이라고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햄버거는 부정하면 뭐가 돼요? 햄버거의 부정은 뭡니까? 햄버거 아닌 거. 햄버거와 필적할 만한 게 뭐가 있죠? 피자? 피자? 그렇지. 피자. 모든 피자는. 고기의 반대는 뭡니까? 야채? 채소? 채소. 들어있다 부정하면 뭐가 돼요?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햄버거는 고기가 들어있다를 부정하라 했더니 어떤 피자는 채소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이상한 말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할 때는 사실은 서술하는 형태와 수식하는 형태만 수식어와 서술하는 말만 그냥 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 이때 햄버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되니까. 햄버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햄버거는 고기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고기가 들어있다에서 서술하는 형태, 있다만 부정해주면 들어있지 않다라고 부정해주시면 돼요. 이게 명제의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햄버거는 고기가 들어있다를 부정하면 어떤 햄버거는 고기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부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바로 부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 첫 번째 부정입니다. 부정. 틀리기 쉬운 부정이 있어요. 틀리기 쉬운 부정. 틀리기 쉬운 부정의 그 첫 번째는 틀리기 쉬운 부정. 이렇게 써줄게요. 틀리기 쉬운 부정. 그래,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자. 틀리기 쉬운 부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잘 봐요. 아니다. 이렇게 쓰자. 부정하는 방법. 부정하는 방법. 자, 부정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모든은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렇죠. 모든은 어떤이 됩니다. 알겠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에요. 모든의 부정이 어떤인지는 증명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너무 과정이 길고 복잡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그리고는 우리가 교집합 혹은 an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또는 그래서 합집합 또는 or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정의 종류예요. 그지? 그 다음에 같다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같지 않다가 돼요.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크다의 부정은 뭐예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시험에 조금 등장하는 빈도수가 높았었는데 틀리기 쉬운 부정입니다. 이건 또 많이 나와요. 되게 유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A는 B는 C의 부정입니다. A는 B는 C는 부정을 해서 A는 B가 아니고 C가 아니다 이러면 100% 틀립니다. 무조건 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A는 B는 C라는 얘기는 얘를 해석하면 잘 들어야 돼. A는 B, and 그리고 B는 C, and 그리고 C는 A라는 뜻이야. 이걸 합쳐서 이렇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는 B가 아니거나 또는 B가 C는 아니거나 또는 그죠? 뭐야? C는 A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 B, C가 같다라는 얘기를 한글로 풀면 A와 B와 C는 모두 같다야. 그쵸? 모두 같다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건 다르다라고 나오는 거죠. 어떤 건 다르다. 그러니까 다 달라도 되고 얘만 달라도 되고 얘만 달라도 되고 얘만 달라도 되고 어떤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A보다 B가 크고 B보단 C가 크다. 이것도 사실 뭡니까? A보단 B가 크고 그리고 B보단 C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얘도 부정할 때는 어떻게 부정해 주셔야 되냐면 A가 작거나 A가 크거나 같다 또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는 게 완벽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틀리기 쉬운 부정 조심하시기 바래요. 알겠어요? 됐죠?
자, 볼게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필수 1번인데 문제를 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명제에서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참거짓의 판단에 있습니다. 알겠죠? 뭐 지금은 명제의 진입 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거짓을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명제입니까? 명제 맞죠? 그 게다가 참이죠. 참인 명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 두 번째는 써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명제 중에 하나인데 x제곱 8x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조건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부등식에 대한 조건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거 판별식을 한 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그냥 보고 판단 안 된다면. 그래서 얘 판별식을 쓰시면 4분의 d를 보시면 b 프라임 제곱하니까 16이고 마이너스 ac 하시면 마이너스 12가 지금 양수죠. 맞습니까? 그쵸? 맞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판별식의 양수니까 근이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겨요. 두 개가 생깁니다. 그죠? 실근이 두 개가 생기니까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이 나눠지는 부등식인 거지. x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맞아요. 명제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참고사항으로 선생님이 이걸 왜 했냐면 판별식이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티가 나게 주긴 해. 뭐 예를 들자면 졸라 유명한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아주 유명한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판별식 음수기 때문에. 이걸 함수로서 판단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x축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 둘 자체는 항상 뭐야? 결과가? 양수야, 양수. 양수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놈들이 만약에 부등식이 양수다, 만약에 부등식이 음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면 이건 조건이 아닌 거죠. 왜냐면 최다 양수니까 뭐야? 참거짓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제가 됩니다.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는 명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등식이 나왔다 조건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혹시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정도는 그냥 보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물론 4, 4, 16, 마이너스 12 양수네 이 정도는 사실 10초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아니죠. 그러니까 명제가 맞아요. 그죠? 명제가 맞고 거짓인 명제죠. 자, 여기서도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였어? 거짓이 오면 명제가 마치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4번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맞죠? 참인 명제가 됩니다.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예요. 그렇죠? 참인 명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아차 싶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필수 2번 보도록 할게요. 명제의 조건과 조건의 부정을 말했죠. 근데 명제는 부정할 때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이 뭐 되게 얘기 크다는 건 이런 거죠. 뭐 사람은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명제가 있다면, 그죠? 부정할 때 사람을 부정해서 사람이 아닌 걸 뭐야? 동식물? 동식물은 이혼을 한다? 결혼도 부정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술을 하는 형태나, 그쵸? 수식하는 것만 이제 부정을 한다라고 그냥 가볍게 선생님 설명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니까 필수 2번은 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서만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만 중요해요. 이 명제의 부정 자체는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는 잘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3 됐을 때 선생님이 뭐 기니디 문제 야 대우명제 활용해봐 라고 얘기하는데도 뒤지게 안 해. 그쵸? 선생님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부정을 하진 않지만 이 명제 파트에서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한번 봅시다. 자, 1은 부정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1은 놔두셔야 됩니다. 1은 부정을 할게요. 합성수도 아니고라고 했으니까 아니고는 그리고 and니까 얘는 부정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다라고 바꿔줘야겠죠. 그죠? 합성수 거나로 바꿔줘야죠. 이고는 부정이 뭐야? 또는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and는 뭐야? or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꿔주면 되고 이고는 거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부정의 관계가 그래요. 합성수 거나 소수이다라고 부정해 주시면 돼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다라고 고정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라는 부정은 뭐야? 1은 합성수 거나 소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또는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 줄게. 또는은 합집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 또는과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2외국어, 여러분들 제2외국어 2개인 학교 있어요? 없니? 2개인 학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랑 프랑스어 2개예요? 좋은 학교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프랑스 또는 일본어를 골라라. 그지? 그럼 그걸 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싸 둘 다 들어야지라고 생각해요? 안 합니다. 근데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여도 되고 저거여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는 표현. 즉 합집합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수학적 또는은 약간 국어적 우리나라 국어로 생각하는 또는과는 약간 달라요. 근데 사실 그 수학에서의 또는을 한국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또는밖에 없어서 또는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는 아니 이거지.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표현은 이게 가장 완벽해요. 그렇죠? 실수의 성질에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a가 0 아니면 b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그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를 다 포함합니다. 5월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참거짓을 따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할 때가 간혹 있어서 설명을 하고 가요. 자, 1은 합성수 거나 소수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겠죠. 뭐.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틀리기 쉬운 얘기로서 설명하긴 했었죠.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필수 3번 볼게요. 여러분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전체 집합을 선생님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체 집합 U와 합집합 A 뭐 이렇게 나오면 우와 미안해요.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냉혹한 것들 그냥 좀 가볍게 웃어주면 어디가 덧나니. 그래서 합집합과 헷갈릴까봐 전체 집합을 좀 각을 줍니다. 알겠죠? 헷갈릴까봐 구분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말라고. 됐습니까? 표정 봐. 진짜 봐. 그러니까 자 이씨 야 P가 저 말이 안 나오네. 자 P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소수 고르면 되죠. 2, 3, 5입니까? 2, 3, 5 그죠? 자 이거 뭐 인수분해 되니? 지금 보니까 여기 음수고 여기 양수니까 둘 다 음수겠죠. 3, 4 그치? 따라서 Q의 진리 집합은 얼마? 3, 4 그죠? 맞습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발전했어요. 우리 기억나?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운 게 작년이야. 2차 방정식 배운 게 작년이라고. 그쵸? 2차 방정식 처음 배웠을 때 녹록했습니까? 어려웠을 거 아니야. 근데 이따위 2차 방정식은 지금 뭐 해요? 쓰지도 않고 암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깨달으시면 돼요. 알겠어? 그쵸? 물론 지금 보면서 암산 안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되는 걸로 뭐 합시다.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not P
그죠? not P 집합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P의 여집합이죠. 2, 3, 5 아닌 거. 2, 3, 5 아닌 거 보니까 1, 2, 3, 4, 5, 6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맞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 또는 Q라고 돼 있어.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야? P 합집합 Q 이거죠. 맞습니까? P 합집합 Q 뭡니까? 또는 합집합이라고 알겠죠? 또는 뭐라고요? 합집합. P 합집합 Q. 돼요? P 합집합 Q 뭡니까? 2, 3, 4, 5. 그죠? 됐죠? 별거 아니죠? 맞습니까? not P. 그리고는 교집합. 그죠?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not P and Q. not P 그리고.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동시에라고도 표현해요. 알겠죠? 동시에. 그죠? 자, 그 다음에 not P 그리고 Q니까 그러니까 not P, P에는 없고 그리고 Q에는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P에는 없고 그리고 Q에는 있는 거.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 뭡니까? 여집합, 교집합. 그러니까 Q 차집합 P. 그지? 맞아요? 그래서 Q에서 P 빼면 얼마예요? 4. 그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제를 못하는 학생들은 집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명제의 표현을 집합으로 옮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쵸? 자, 여기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또는 or 다 합집합이라는 거 그리고 and 다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부정은 뭐 여집합으로 바꾼다는 거 챙겨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중단은 소단은 뭐 아무튼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명제 P이면 Q의 참거짓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참거짓의 집합적 판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제가 P이면 Q이다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기하면 P이면 Q다라고 얘기했죠. 자, 사실 선생님이 알까 모르겠는데 요즘엔 조금 안 하는데 선생님이 이 화살표도 예전에는 구분을 했거든요. 이것도 명제적 표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P면 Q가 무조건 참인 명제를 예전에 이렇게 썼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졌는데 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P이면 Q가 참이다. 이 얘기는 뭐야? 무조건 진리집합 P가 뒤에 거에 포함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뭐 명동은 서울시입니까? 명동 서울시죠. 맞아? 물론 다른 명동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서울에 있는 명동은 서울시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명동이라는 집합을 서울이라는 집합이 어때요?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의 집합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으면 무조건 뭐야? 참이에요. 이해돼? 무조건 참입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포함 관계가 성립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포함 관계가 성립 안 되면 거짓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안경을 쓰면 여자다. 아니죠. 이런 거는 안경 쓴 사람과 여자는 교집합이 생기긴 하죠. 안경 쓰면서 여자인 사람이 있는 거지만 안경이 썼다고 해서 다 여자라고 하면은 거짓인 거죠. 안경 안 쓴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제적 표현을 하면 그냥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반대로 참이려면 뭐 해야 돼? 진리 집합이 반드시 포함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건 명제로 표현이 나오는데 보기는 다 집합으로 나와요. 되게 골 때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많이 연습하자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1번이라고 하자. 그러면 P이면 Q가 참일 때 우리가 이걸 집합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죠. 연습 여태까지 계속 이대로 해온 겁니다. 자, 이 얘기는 P이면 Q가 참이다 이 얘기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2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뭐예요? 합집합은 뭐가 나와? 큰 거 나오고, 그지? 교집합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에 거 나온다 그랬고, 맞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에서 밖에 거 빼버리면 공집합이고, 그죠?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뭐야? 공집합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P 여집합 합집합 Q는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명제를 이걸 가지고 보면 쭈르륵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총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와. 이거 중에 보기가 없다. 그러면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을 포함하죠. 뒤집어. 그런 다음에 그럼 다시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은 뭐가 나와? P의 여집합이 나오고,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Q의 여집합 안에 있는 게 나오죠. 작은 게 나온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게 뭐였어요? Q였죠. Q 여집합 차집합 P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공집합이고, 이거를 가지고 차집합의 성질을 활용하면 얘가 다시 튀어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봐. P면 Q가 참이라고 할 때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쭈르륵 요거 먼저 쓰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다 드모르간의 법칙 쓰든지.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요 세 개가 완벽하게 기본적입니다. 딱 요 세 개만 정확하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지 뭐라든지, 그지? 됐어요? 그러면 많은 게 좀 해석이 될 거예요. 앞으로 뭐 명제를 본다거나, 그죠? 이렇게 봤을 때.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 안 하면 뭐야? 거짓이야.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참이야. 알겠습니까? 진리집합. 그러니까 결국은 왜 단원의 명이 집합과 명제인지 좀 알겠죠. 명제를 다 집합으로 표현하고요. 명제를 다 집합으로 해석할 거고. 그죠? 맞습니까? 자, 일단 정리. 뭐 물론 반례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례. 그죠? 반대되는 예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P가 Q인 거를 거짓을 찾을 때 P가 Q가 아닌 거, 아까 말했죠. 안경 쓰면 여자다 해서 안경을 썼는데 남자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경 쓴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쪽에 있는 원소를 끄집어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발레라고 불러요. 발음은 반례라고 하면 안 되고 발레라고 하면 돼. 발레라고 하면 되죠. 이거 뭐라고 하죠? 발레? 자음동화? 뭐 무슨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유음어라고 합니까? 몰라요. 아무튼 발레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발레를 찾는 걸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발레를 찾는 걸 수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많은 명제가 발레를 찾음으로써 거짓이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를 찾는 유형의 문제들 봤을 때 발레를 어떻게 찾는지 좀 눈여겨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되게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꼭 등장하니까 꼭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정리할게요. 발레. 평가 기준의 하나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앞으로도 가다가 그냥 좀 이렇게 잡으려고, 뭐냐면 웬만한 질문은 다 저쪽 가서 하시고요. 선생님은 진도 위주로 아주 쭉쭉 달려줄 테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저쪽에서 설명해 주는데 약간 설명이 좀 어눌하지. 이렇게 약간, 그죠? 이러면서 설명하잖아요. 저기 계신 그죠? 아니야. 저 새끼라고 해도 돼요. 내가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애야. 이제 와서 맘 먹고 기어 오르는 거지. 그죠? 옛날에 나 눈만 마주쳐도 오줌 싸고 그랬어요, 쟤. 편집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저희가 질문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이제 좀 더 명쾌한 해석, 부족하다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시작을 딱 할 때 질문을 딱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힘들겠죠. 당연히 공부가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좀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봐요.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얘기하자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쉽게 말하면 천리장성쯤 되는 것 같아요. 천리장성이라는 건 결국은 하루아침에는 완성할 수 없는 거지. 그치? 하지만 천리장성이라는 건 어때요? 완성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 완성할래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부지런 떠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치? 한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의 집합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미생. 그죠? 보셨어요? 임시완 때문에 많이 보긴 하는데, 그지? 근데 미생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임시완, 그죠? 장그래 사범, 바둑 시절 사범이 장그래한테 꼭 운동을 시킵니다. 왜냐면 체력은 너무 중요하고 후반전에 가서 너가 항상 패배하는 이유는 체력이 딸려서일 수도 있다. 왜냐면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면 승패는 이미 관계가 없고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 더 해야 되는데도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패는 이미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정신력은 체력의 구호 없자. 그러니까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없다면 정신력도 없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체력 관리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약에 하다가 퍼지거나 지치거나 들어눕게 된다 이런다면 체력이 좀 딸리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필수 4번.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랍니다. 선생님이 쭉 써놨는데 자 1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면 x는 2이다. 자 이거는 뭐 사실은 진리집합을 얘를 이제 P명제 이쪽을 Q명제 P조건 Q조건이라고 했어요. P조건 Q조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까? 라고 말하면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니까 1, 2가 진리집합이야. 그죠? 근데 x는 2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 2는 뭡니까? 진리집합은 2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게 뒤에 걸로 포함이 됩니까? 아니죠.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거짓입니다. 그죠? 거짓입니다. 거짓. 이해돼요? 왜요? 1, 2면 2니. 1은 그럼 어떡할 건데? 그지? 1은 2가 아니잖아요. 아닌 게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거짓이고요. 잘 봐. 여기도 x가 양수, 쉼표는 그리고 y가 양수예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을 뜻하죠? x 양수, y 양수. 사분면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선생님은. 1사분면을 뜻합니다. 둘 다 양수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x, y가 양수야. 그럼 얘는 뭐야? 양수거나 아니면 음수거나. 그렇죠. 1사분면이라면 얘는 1, 3, 4분면을 말하죠. 1사분면은 1, 3, 4분면에 포함됩니까? 그죠? 포함되죠. 이거 그냥 진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러면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참 돼요. 자 봅시다. 3번 x가 3의 배수라고 돼 있는데 x에다 1 더하면 짝수래요. 맞아? x에다 1을 더해서 짝수였다면 x는 홀수란 얘기죠. 그럼 다시 넘어가서 그럼 x가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는 모두 다 홀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포함 관계가 성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뭐 굳이 발레를 들자면 뭐예요? 뭐 6 같은 거 있겠죠. 그죠? x는 6일 때 6은 3의 배수지만
6 더하기 1은 홀수니까 거짓. 반례를 찾고 있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 5번 볼게요. 자, 요런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끔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요런 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마. 알겠죠? 물론 좀 유형상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뒤에서 배울 내용이 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형태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뭐냐면 P 조건과 Q 조건인데 P이면 Q가 참이다라는 조건에서 A를 결정해 주는 거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건 너무 쉽긴 하지만 그래서 구조를 좀 잘 이해하세요. 자, P이면 Q가 참이라는 얘기는 잘 들어.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맞아?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도 포함하고 있어? P가 Q가 같아져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참이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게 포함 관계는 같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걸 뭐 진리집합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x가 1보다 작다고 돼 있으니까 1보다 작아요, 지금. 맞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P의 진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그러면 P이면 Q가 참이니까 P가 Q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Q가 P를 감싸고 있어주면 되는 거지, 범위가. 그러니까 Q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봐야 돼. 등호가 없죠. 그죠? 여기서 요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요게 Q의 진리집합이죠. 감싸주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것만 이항해 주시면 A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니? x-a가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가 이항되면 플러스 a가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기 위해서 1과 a 플러스 3은 누가 커야 돼요? 플러스 3이 커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가 디테일이에요.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같아도 될까? 그렇죠. 같아도 돼요. 왜? 선생님 같은 것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 얘가 만약에 색칠이 돼 있었다면 같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같으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있는데 얘는 없어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A는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알겠습니까? 야, 이거 물론 매우 쉬운 내용이긴 해요. 그죠? 근데 요게 아마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뭐 문제 유제 5-3번 같은 내용으로서 봤을 때가 아마 시험으로 많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에 등호 체크.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고 항상 뭘 먹어요? 물 먹습니까? 보통 커피를 먹잖아요. 너네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밥값 6,000원짜리 먹고 커피 5,000원짜리 먹고, 그죠? 이렇게 될 건데, 그쵸?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커피 먹는 느낌이에요. 이거 풀 때 항상 등호 체크하셔야 돼요. 그쵸? 안 하면 뭐야? 어우, 개운하지가 않아. 막 이런 식의. 꼭 그렇게 인상을 써야겠어. 보였어요? 야, 씨. 여기서 한 100m 됩니까? 다 보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등호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빠뜨리면 오답이 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와서 징징징징 하지 말고 꼭 습관처럼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필수 6번은 이 문제는 좀 안타까워. 여기 실려 있는 게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대우명제 배우면 너무나도 쉽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포함 관계로 따지라는 거니까 잘 봐. R이면 P이다. R이 P에 포함됩니까? 참이죠. 참. not P면 not R이래. not P면 not R이라는 얘기는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이거죠. 근데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사용하면 뭐가 돼요? R이 P에 포함됩니까? 이 얘기가 되거든요. 왜 4번부터 봤지? 4번도 참이죠. 그렇죠? 이걸 그냥 대우로 봤으면 그냥 참인 게 확실하거든. 왜냐면 R이 P가 참이니까 not P면 not R은 참이거든요. 그죠? R이면 Q이다. R이 Q에 포함됩니까? 참이에요. 이것도 참이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거 대우명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겠죠. 부정해서 순서가 바뀌면 참이겠죠. 왜냐면 잘 봐. P
P가 Q에 포함된다? 부정하면 포함관계가 바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두 개가 얘가 참이라면 포함관계가 바뀌는 거 부정해서 포함관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대우라고 생각할 건데 맞습니까? 그럼 이제 not P는 not Q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보면 뭐가요? 그죠? Q가 지금 P에 포함되고 있냐 이거죠. Q가 지금 P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포함되고 있지는 않죠. 그죠? 이 부분이 뭐가 돼? 발레 부분이 되겠네. 빗금친 부분. 그죠? 빗금친 부분이 발레 부분이 될 거예요. 아마.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명제의 참거짓은 집합, 진리집합으로 따진다는 거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필수 7번 볼게요. 모든의 부정은 뭐라고요? 어떤입니다. 어떤의 부정은 뭐예요? 모든입니다. 잘 들어. 자, 여기서 모든과 차이점, 모든과 어떤의 차이점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은 사실 여러분들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모든의 부정은 왜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왜 모든이 될까? 이게 되게 복잡한 수학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땐 하나라도 거짓이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라도 거짓이면 안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한다. 왜 그렇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죠? 왜 맞다고 확신하시죠? 그렇죠. 아닌 경우가 있지.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커밍아웃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뭐 추정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모든 정수는 부호가 있다. 참입니까? 모든 정수는 부호가 있습니까? 아니야. 0은 없어요. 0을 기준으로 크면 플러스라고 하고 0을 기준으로 작으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정수에서는 부호가 없는 애가 딱 하나 있습니다. 0이죠. 그 0 때문에 모든이라는 표현에서는 오류가 발생해요. 그렇죠? 모든이라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 그런데 어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참일까? 그렇죠. 어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죠. 어떤 사람도 있어요? 뭐 스님이라든지. 그죠? 맞습니까? 스님 이렇게 그죠? 아주 적절한 예를 댔죠. 아니면 이제 신부님, 물론 다 사랑하시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죠? 출가 외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인가? 아무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은 하나라도 참이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짓이면 안 되니까 하나 정도는 거짓이어도 돼 이런 표현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죠. 모두 참이다. 모두 참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건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 이런 거죠. 어떤 정수는 부호가 없다. 참이에요. 누구 있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모든은 그 하나를 찾는 겁니다. 안 되는 하나를 찾는 게 역설적으로. 그죠? 안 되는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반대로 어떤은 뭐예요? 되는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7번에 1번 딱 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 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맞습니까? No! 거짓이야. 왜냐면 반례가 하나 생겨요. 딱 하나의 반례가 있습니다. 뭐? x는 마이너스 1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버려? 0이 돼요. 그죠?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0보다 모두 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돼요. 지금 이해되시죠? 별 얘기 아닌데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야. 어떤 x에 대해선 x제곱에서 4를 뺐더니 음수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하나만 참이면 되죠.
그죠? 그죠? 하나만 찾으면 되죠. 뭐 집어넣으면 돼? x 뭐 0 집어넣어도 되고 1도 집어넣어도 되죠. 있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건 거짓이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에 대한 이야기, 어떤 에 대한 이야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례 혹은 참인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도는 딱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